위태로운 이유. 내 이름은 39, 지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기 웹소설 작가, 서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겉보기에 더없이 완벽합니다. 집에서 좋아하는 글을 쓰며 자유롭게 일하고, 사랑스러운 초등학생 딸 하은이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 민주는 국제선 파일럿이라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지만 그의 빈자리는 성공적인 커리어와 안정적인 수입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글을 쓸수록 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작가지만 정작 나의 현실은 고독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다름 아닌 앞집 사람들입니다. 동갑내기 부부인 수아와 한준 씨. 수아는 항공사 승무원이고 한준 씨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실력파 셰프입니다. 우리는 직업 특성상 각자의 밤이 달랐습니다. 잦은 비행으로 집을 비우는 수아, 그리고 밤늦게야 퇴근하는 한준 씨. 그래서인지 한준 씨는 가끔 나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 집에 누가 있어 반가워서요라며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런 그와 나는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것처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수아는 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그녀가 비행을 떠난 날이면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와인잔을 기울이거나 한준 씨가 만들어주는 멋진 요리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런던행 비행 중이었고 하은이는 일찌감치 잠들었습니다. 마감일이 임박해 몇 시간째 모니터만 노려보던 그때 창문 밖으로 불 꺼진 앞집을 보았습니다. 수아는 분명 비행 중일 테고 한준 씨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글을 쓰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 끓인 커피 2잔과 간단한 쿠키를 쟁반에 담았습니다. 잠시 후 나는 늦은 밤에야 퇴근하는 한준 씨를 창문 밖으로 발견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문을 열고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준 씨, 늦으셨네요. 제가 글 쓰다가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라 간 내린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그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나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고 나는 그에게 글을 쓰며 느끼는 고독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매력을 동원해 그에게 집중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유머에 웃고 그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커피의 온기처럼 나의 마음에 스며든 그의 존재를 이용해 그를 나의 외로움 속으로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의도적인 유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아가 해외 비행을 떠난 밤이면 나는 한준 씨를 집으로 초대할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와인잔을 함께 기울이거나 오늘의 메뉴 개발에 대한 감상평을 듣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나의 초대에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집에서, 나의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화려한 직업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의 유머러스한 이웃의 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준 씨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독한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세요. 이런 날은 술 한잔 해야죠. 그는 망설였지만 나는 그의 손에 술잔을 쥐어주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나는 나의 창작 고통과 압박감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더 깊은 감정적 교감을 유도했습니다.
그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나의 이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의도였습니다. 그를 더욱 나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듯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그의 몸을 나의 온기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친구에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늦은 밤 그의 방문은 이제 단순한 이웃 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뒤섞인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나의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즐겼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과 나의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수아를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나에게 비행지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한준 씨의 레스토랑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웃는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나의 가식적인 위로와 웃음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수아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한준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든가 봐. 집에서도 멍하니 있고 말도 잘 안 하네. 내가 비행 다닐 때 혼자서 식당이랑 집이랑 오가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는 나에게 기대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남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질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 그녀를 위로하는 끔찍한 위선을 보여야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민준이 잠시 휴가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기쁘고 설레야 마땅했지만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귀국은 한준 씨와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나는 그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남편이 공항에서 나를 반갑게 안았을 때 나는 그의 몸에 안기면서도 한준 씨와의 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스킨십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나는 나의 이중 생활을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수아네 부부를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것 보기에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의 이중 생활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과 한준 씨는 서로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고, 수아는 남편의 출장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내이자 친구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옆자리의 남편과 맞은편의 한준 씨, 그리고 그의 옆에 앉은 수아를 번갈아 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불안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다시 비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집에는 다시 딸아이와 나만 남게 되었고, 나는 다시 한준 씨를 기다리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국하기 전에는 죄책감과 망설임이 뒤섞인 기다림이었다면, 이제는 알 수 없는 체념과 갈망이 뒤섞인 기다림입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릴까봐, 그의 방문이 있을까봐 밤마다 귀를 세우고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가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저 금지된 것에 대한 중독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어긋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아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모른 채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위선은 더욱 두터워지고 내 안의 죄책감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파렴치한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친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를 건네고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는 참 나쁜 여자죠?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길을 잃은 채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오늘 밤도 수아의 남편 한준 씨가 술 한잔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나의 문을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는 나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떨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의 밤은 다시 한준 씨를 기다리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의 발소리, 그의 존재가 나의 밤을 완성하는 기이한 일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늘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감에 쫓겨 정신없이 글을 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막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듯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 키링 못 봤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너네 집에 잠시 들렀을 때 떨어뜨린 것 같아서. 수아의 손에는 그녀의 키링이 없었고 나는 침대 곁 탁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런던 비행에서의 에피소드를 신나게 이야기했고 나는 미소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수아의 시선이 소파 옆 바닥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거 한준 씨 USB인데 여기 왜 있어?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한준 씨가 레스토랑 메뉴 개발에 쓴다며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셰프 모형이 달린 USB였습니다.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글 쓸 때 참고하라고 준 건가? 나도 모르고 있었네.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의심 없이 USB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 됐다. 이거 한준 씨가 찾고 있었는데 고마워. 지은아.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USB는 한준 씨가 나의 집을 방문했던 밤 소파에 앉았다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그에게 썼던 은밀한 감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과 그가 나에게 보내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나는 몇 시간 동안 한준 씨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한준 씨 USB 말인데 그거 혹시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수아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흔들림 없는 시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수아야, 그건 어제 내가 가져갔잖아. 하지만 나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해맑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에 얼어붙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가져갔지. 집에 와서 확인해봤고. 지은아, 그 안에 있는 파일들. 난 그게 뭔지 알아. 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나의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나의 귓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내가 한준 씨한테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이 있더라. 당신 없는 밤은 너무 길어. 민준 씨가 없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이게 무슨 뜻인지. 지은아, 내가 직접 말해줘야겠어.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수아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의 남편과 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은아,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내 남편한테.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오자 나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의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나에게서 몸을 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준 씨도 이랬을까? 나에게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지은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엮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의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가장 가깝고 따뜻했던 친구가 이제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한꺼번에 드러나 버린 순간, 이제 나는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운 작가도 밤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길 잃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수아가 떠난 후 나의 집은 완전히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딸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애써 웃으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나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린 듯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을 때 런던의 밤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나의 목소리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은이 괜찮아?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완벽했던 삶의 가면을 벗고 숨겨왔던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 전부 다 말할게. 나는 한참 동안 이어진 고백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의 외로움, 한준 씨와의 만남,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숨소리는 점차 거칠어졌고 그는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질책보다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삶이 나의 고백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각자의 감정을 정리한 후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결혼 생활을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내준 이사 비용으로 나는 딸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거짓말과 위선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 이웃, 이 익숙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죄책감과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은이와 함께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사 당일, 나는 딸과 함께 이사를 마무리하고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익숙한 앞집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나를 보며 웃지 않을 것이고 한준 씨는 더 이상 내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들은 나에게서 영원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죄책감은 영원히 나의 몫일 것입니다. 나는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쓴 소설의 주인공들은 늘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길을 잃었던 나의 삶은 이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고백은 이제 끝이 납니다. 길을 잃었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소설을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하은이와 함께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후 나는 한동안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의 내면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작가 서가인이라는 가면을 벗고 그저 하은이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홀로 서기의 과정을 담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나는 다시 작가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걸어가던 중 나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탑승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상처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희미한 미소와 함께 서로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침묵의 인사가 오갔습니다. 내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나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준 씨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그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고 그는 그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흔드는 외로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불완전한 해피엔딩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